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분봉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이 1752더군요. 전 고점이 1752포인트인데요. 전 고점에 불과 2포인트까지도 갭을 좁혔던 오늘 아침입니다. 뉴욕이 또 올라서 닷새 랠리를 이어갔다는 소식도 오늘 우리 장 출발을 좋게 해준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1737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1746포인트. 오늘 시초가 대비했을 때도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해 있고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한 12포인트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도 1750을 터치를 한번 해보았고요. 코스닥도 500선, 지금 500선에 계속해서 코스닥은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어제 우리 증시를 밀어준 것처럼 수급을 크게 좋게 바꾸어주고 있는데요. 수급과 지수 함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외국인이 한 200억 가까이 사고 있지만 기관이 오늘 또 강하게 사줍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쪽 매수가 세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한 1,000억, 프로그램 비차익까지 오늘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한 1,400억 정도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선물은 한 2,200약 정도 사주고 있는 반면에 현물에서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다 동반해서 팔고 있네요. 업종별 분위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거래소 내에서만 짧게 한번 볼 텐데요. 오늘 건설업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GS건설도 한 1.5%, 한전, KPS가 지금 3.7% 정도 뛰고 있고요. 대림사는 현대건설 모두 1, 2%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기계 쪽에 보시면 지금 두산중공업도 한 2%, 건설 쪽에 꼽혀졌었던 한전, KPS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걸로 보아서 오늘 원전주가 움직인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쪽하고 원전 수주 얘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화학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14,000원까지 주당 16,000원, 오늘 1.6%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LG 생활건강은 오히려 약간 눌리는군요. 자, 어제 시세를 크게 분출했었던 2차전지 대장주를 할 수 있는 LG화학 어제 4%이어서 오늘 2.5%까지 32만 원 안착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오스에도 역시 신고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고가 내주고 있는 그런 두 종목 나란하게 보고 계시는데 주당 4,000원 올라서 29만 3천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오늘 한 주당 2,000원 정도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추가적으로 1,000원도 올라서 11만 5천원 찍어주고 있네요. 제일모직도 9만 2,700원 지금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LG하우스시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삼성정밀화학도 주당 1,600원 정도로 상승세에 동참을 합니다. 코롱인더스트리도 주당 한 2.6%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통업체에서도 신세계 롯데쇼핑 나란하게 오르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화학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보았고요.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는 주당 5,000원 더 올라서 80만 7천원.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둔 날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LG이노텍은 오늘도 상승이고요. 저희가 좀 전에 LG화학 봤었죠. 삼성 SDI도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테크인은 오늘따라 좀 조용하고 LG전자는 10만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당 1,400원. LG전자의 이 같은 상승세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같은 날 같이 올라주는 것이 역시 좀 분위기가 견조하다라는 믿음직하다라는 데 믿음을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3% 정도 띄워주고 있네요. 오늘 증권주도 역시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도요. 오늘 외국인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사주면서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각 수급 특징주 알아보러 한번 가볼까요? 황성우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특별히 기관 같이 손을 잡으니까 참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 각종 중국발 호재도 좀 단기적인 호재도 있었고 미국의 실적이 좋게 나기 때문에 역시 지금 기관화 장세가 짧게 나오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가 1750까지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봤었는데 저희가 좀 전에 앞에서 이진우 센터장님 의견을 약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전고점 돌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때 시세 분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기세를 몰아서 또 다른 어떤 상승의 출발점으로 그 이상도 1800 근처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느냐 어느 쪽의 의견이신지요? 네, 저는 약간 좀 비관론에 좀 가까운 네, 그런 좀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1600선 후반에서 단기간까지 여기 올라온 것은 실적의 호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시장의 당장 실적 반등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 정고점을 뚫어서 이제 좀
강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약간 거시적인 거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유럽 경제권 자체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위기 때문에 그 재정 축소로 이제 그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 어떤 그 종목들 간의 그 실적이 약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위기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아직 상승 추세로 턴을 한다고 보여지기는 좀 약간 좀 판단이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박스권 돌파를 한달지라도 어쨌거나 뭐 거기까지지 어떤 추가적인 더 상승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대외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을 감안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박스권 상단 정도에 오면은 오히려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실 것도 같은데요. 전략 얘기하기 이전에 어제 확정된 수급 특징 좀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부터 전략을 한번 도출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KB금융, 3위가 LG전자, 4위가 LG이노텍, 5위가 현대차, 기관은 1위가 삼성 SDI, 2위가 SK에너지, 3위가 LG이노텍, 4위가 LG, 5위가 삼성생명 순입니다. 장내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거의 삼성과 LG 쪽에 지금 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LG전자에 대한 그 LG 관련 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수세가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LG이노텍은 실적도 LED 관련해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LED하고 유기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올 한 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LED 시장은 대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요 종목들은 이제 움직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지만 LG이노텍은 LG전자에 연동돼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LG 관련주를 좀 사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형태로 보여지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에 좀 납부이 과대하고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LG전자에 대한 지금 실적이 스마트폰 관련 킬러 타이틀이 없다는 데서 좀 어떤 우려가 상중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일단 어떤 제품 출시에 따라서 실적 자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의 흐름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은, 향후에 어떤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전자는 지금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싸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저가에 사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는 LG전자의 모멘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대비 떨어졌다고 해서 상승하는 추세에서 많이 탄력이 둔화돼서 못 올라가는 종목의 경우에는 장 일시적인 대외 악재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선반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선보다는 지금 모멘텀의 변화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양시장 확정된 수급 보니까 LG이노텍도 있었고 역시 LED 더 좁게는 AMOLED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밝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간에 좀 있었어서 LED에 발목을 잡았었던 공급 과잉 우려는 이제는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역시 상존에 있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일단은 시장 확대의 원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드오션으로 가더라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급 과잉이 되더라도 시장 자체가 더 커져서 일단 수요 자체에서 커버를 조금 해줄 것이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거래소내 어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5개 종목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분위기를 볼까요? 네, 코스닥 외국인은 1위가 덕산하이메탈, 2위가 성광밴드, 3위가 실리콘웍스, 4위가 테크노세미캠, 5위가 연희정보통신, 기관은 1위가 서울반도체, 2위가 신화인터텍, 3위가 포스코 ICT, 4위가 동국SNC, 5위가 성우하이텍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역시 AMOLED 관련주하고 스마트폰 부품주 매기를 집중하는 모습 보입니다. 신화인터텍이나 실리콘웍스는 이제
실리콘 웍스 같은 종목들은 올 한 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외국인과 기관도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올 한 해 그 성장이 계속해 나가서 실제로 호전으로 예상되는 그런 그 종목군들의 그 종목을 압축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 포스코 ICT의 그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 ICT는 현재 그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그 포스코 자체와 연동해서 네. 이런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장밋빛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적인 실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은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되고 네.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실리콘 웍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적 네. 대비해서 지금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유의 깊게 관찰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포스코 ICT는 오히려 고평가, 실리콘 웍스는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보니까 성우 하이텍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데요. 자동차 부품 쪽은 분위기가 어떤지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어제 발표된 전장 부품에 대한 확대. 네, 의무화 장착. 예. 네, 의무화 때문에 지금 잠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관련해서 이런 차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라는 사실 있겠지만은 테마성으로 이제 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거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전장 부품의 수혜는 단기간에 호재인 것은 맞는데 네. 일단은 자동차 생산 대형차 업체들의 주가가 같이 상승해서 실적이 늘어나야 전장 부품에 대한 자동차 부품도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는 일단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언제 불식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자동차가 팔려야 부품도 많이 팔리겠다.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씻겨 나가야 좀 길게 본다면 부품주도 함께 좀 길게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 수급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1746포인트 혹여나 제가 황성호 칼럼니스트하고 얘기하는 중에 1752를 찍진 않았겠죠. 예, 코스닥은 여전히 50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 1650억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네요. 시각 개별 특징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가 전고점 바로 턱 밑까지 50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도 제법 있어 보이거든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또 특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형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코리아가 8% 오르는 것을 비롯해 BHI가 6%, 우리 기술이 4.6% 오르고 있으며 한전 KPS와 한전 기술도 3% 내외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는 관련 기술을 한국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LG는 LG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저평가 상태라는 진단에 4%대에 상승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과거 LG그룹 시가총액이 50조 원대를 돌파했을 때는 LG의 주가가 8만 원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올해 들어 LG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 LG그룹 시가총액이 70조 원에 가까워졌음에도 LG의 주가는 6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LG그룹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LG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 상승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아시아나항공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1750까지 찍어본 아침. 과연 이 실적 때문에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선반영돼서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한 이쯤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지. 일각에서는 해외 쪽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외 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전 고점에 임박하니까 향후 증시 방향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국내 증시가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 사이에 해외 증시 및 지표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은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이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이 개선되는 만큼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인텔 등 미국의 IT 섹터의 호실적이 예상돼 우리 증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IT 제품의 출하 및 재고 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IT 섹터의 밸류에이션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 상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중국과 미국의 정책 실패 가능성이 낮고 글로벌 경기도 침체를 벗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실물 경기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증시 역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내 증시 박스권 상단 돌파의 관건은 미국 소매 판매와 중국 물가 지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하락폭이 컸고 전방 산업의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IT 업종의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 증시 지표들 잘 봐야 된다.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진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섹터별로 본다면 미국 쪽에서 또 호실적을 내는 IT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55분 정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면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관심 종목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에 출연해 주셨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가 오늘 언급한 종목은요. 바로 삼성 SDI였습니다. 어제 2차 전지의 시세를 분출했던 LG화학과 더불어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79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스마트폰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역시 AM OLED 수요도 늘어나 삼성 SDI의 주가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물론 수급도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움직임이 역시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셨나가 되겠죠.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한 18만 500원 정도였는데 약간 조정이 오면 그래서 17만 8천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2차 전지 쪽에 딱히 조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현재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네, 18만 3천 원이네요. 어제 종가 대비 오히려 지금 더 올랐습니다. 18만 1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오늘 아침에 해준 것 같은데 오늘 18만 3천 원까지 18만 2,500원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랫꼬리만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전 고점을 이 정도면 벗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목표 가격으로 19만 5천 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의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전고점 벗기고 20만 원대까지 사실은 내다보셨는데 목표가로는 정확히는 19만 5천 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주봉상의 10주선에 해당하는 17만 원 약간 하회한 16만 9천 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18만 원 밑에서 사라고 했는데 요거 약간 상회해서 조금은 애매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혹시 삼성 SDI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은요. 19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 함께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가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의 후광 협력사도 삼성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 낼 확률이 높다라는 뉴스 갖고 나오셨는데요. 무엇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 뉴스를 좁혀보자면 삼성 LED T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함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LED 부품주, 장비주 쪽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LED 패키징 업체라 할 수 있는 루멘스를 먼저 언급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루멘스도 역시 2분기 실적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이미 많이 시장에 돌았죠. LED용 도광판이 하반기 되면 공급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뛸 것이다. 이쪽 시장에 대한 그 실적에 또한 루멘스 같은 경우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토파즈 지분도 갖고 있어서요. 지분법 이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멘스 매입가는요. 오늘 12,000원 어제 종가 정도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2,000, 13,0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루멘스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12,650원이면 네, 사셔도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갭으로 뛰어서 출발했고요. 루멘스가 12,800원 정도를 그려뒀었습니다. 지금 12,650원으로 오히려 그 시초가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 음봉으로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절 가격으로는 1,800원, 전저점 얘기하셨고 목표가로는 16,000원까지도 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ED의 직접적인 광학 필름을 만들고 있는 신화인터텍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황성호 칼럼니스트 역시 수급 특징주에서 신화인터텍 같은 종목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서정함 대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 여전히 좋아지고요. 고휘도 필름이 확산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면은 네, 역시 필름 업체인 우리 신화인터텍에도 역시 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입가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100원에서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을 얘기하셨거든요. 15,000원대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인터텍 현재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신화인터텍이 15,050원 정도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이었으니까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면 될 텐데 지금 뭐 어제 종가와 거의 다름없는 가격 정도에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화인터텍이 이미 어제 많이 올랐었죠. 한 10%, 뭐 8%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루멘스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약간 조정이 일단 있는 자리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으로 마무리하는 루멘스보다 어제 큰 폭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오히려 앞으로 시세는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예,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얼마에 예. 매입하셨는데요? 예, 48,000원이요. 48,000원. 비중은요? 한 80% 정도. 아, 예, 꽤 되시네요. 이걸 언제쯤 사셨을까요? 아주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한참 됐어요. 올 초에 사셨나요? 그것보다 더 오래되셨나요?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올 초에 사신 그 가격이라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부터 쭉 밀리기 시작해서 4만 원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최근에 사셨다라고 했을 때 48,000원이 가장 빠른 시점이 올 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55,000원까지도 한번 갔었는데 자, 지금 비중이 80% 굉장히 많으신데요. 42,000원 정도, 4만 원까지도 갔었던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금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그 가스 요금에 대한 어떤 인상 요인이 불확실하다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48,000원대에 가지고 계시는데 48,000원대 같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20일 이등평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이 종목은 43,500원대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좀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요. 만약 돌파한다면은 45,000원에서 48,000원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가면서 조금 이 종목은 45,000원대, 43,500원대부터 45,000원대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통과한다면은 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올 겨울 정도 돼야지만이 이 종목이 좀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좀 가스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가격 인상 요인이 어떤 회사의 어떤 수익과 어떤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또 그리고 손절가로만 들은다면은 42,2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사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이탈한다면은 사실 더 하락 쪽으로 어떤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은 크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쉽게 말하면 한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은 시세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기하시면서 80% 비중 많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면은 48,000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 가스 요금이 좀 키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 조금 더 인상이 되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고 가스 수요만 일단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계절적 특성상 가을, 겨울 정도면 늘어날 것이라서 주가도 좀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가격이 43,000원대입니다. 이걸 일단 뚫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번에 조금 더 기대한다면 45,000원.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인 48,000원짜리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까지 일단 오면 그 이상 더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요. 비중이 80%나 많으시기 때문에 48,000원 이상까지 온다면은 그 정도에선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좀 적은 물량으로 가볍게 대응하시길 권하셨습니다. 4만 원 정도면 이탈할 경우에 손절도 염두에 두라고 하셨네요.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굳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내수주 중에 하나인데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뭐 충분하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서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네,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요? 예, 네네. 어제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에 사셨나요? 1,530원이요. 1,530원. 역시 비중이 좀 되시는지요? 네, 비중은 70%예요. 아, 예,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이거 뭐, 지금 뭐 2차 전지 해가지고 어제 뭐 7, 8% 이렇게 올랐고, 어제는 이미 크게 갭상승을 했는데, 1,530원이면 어제 그렇게 오른 것 같고도 사실은 성이 안 차시겠어요. 그죠? 네네. 네, 그래요. 그래도 좀 어제 크게 한번 올라오면서 그래도 쑥 쉽게 9,000원 바로 밑까지는 좀 올라왔다라는 기분이 드는데 정확히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걸 한 1년 정도 보유했거든요. 네.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래요. 1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17,000원 갔을 때는 매도를 안 하셨나 봐요, 전혀. 네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냥 이렇게 쭉 갈고, 뭐, 2만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그렇게 네네. 가지 않고 주가가 다시 거의 뭐 제자리보다 더 지금 밑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있으면 좋을지, 아니면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뭐 어떻게든 조금 정리를 해야 좋을지 난감하신가 봐요. 네, 파워로직스는 어제 좀 급등을 했죠. 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급등 자리가 사실은, 9,190원에서 좀 단타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밑골을 달았는데, 지금 조정은 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조정에, 폭이 한 8,450원까지 조정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 조정받으면은, 오늘 만약에 종가에서 한 2% 정도 밀린다고 생각하면은, 내일 되면은 8,45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목들이 급등몰이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5,300원 같으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15,400원 사실 고점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뭐 흐름에서 고점이 아니고 작년 흐름에서 고점이죠. 그래서 원래는 극히 힘이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파워로직스가,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는 오늘 물량 부담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종목은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보기에는, 11,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자리가 돌파를 해야지만이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데,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좀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어떤 급등몰이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00원 정도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린다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0% 같으면은 사실은 조금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나는 매수가에 가겠다 하시면은 뭐 들고 계시는 괜찮은데 사실 이 종목은 12,000원대, 쉽게 말하면 11,600원에서 12,000원대에서 어떤 돌파 여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영 시사님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듣기로는 1,53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15,000원이 아니라.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1,530 같으면은 1,530 같으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를 갖다가 한 11,600원 정도 보시면서 1차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전 고점인 11,500원 정도까지 그 사이에 이미 매수가가 있죠. 1,530원. 역시 전 고점을 조금 기다려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냥 쭉 들고 있으면 앞으로 전기차 쪽은 뭐 2차 전지 쪽은 유망한 겁니까? 사실은 작은 종목이라서요. 네, 그 2차 이제 그 파워로직스는 이제 보호회로 업체입니다. 보호회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이 노트북과 무슨 여러 가지의 어떤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뭐 어떤 그런 종류에 대한 네네. 어떤 그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보호회로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종목들은 오르긴 올라도 어떤 선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 시세 흐름에서 대체로 보면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보시고 이 종목이 아주 뭐 모멘텀이 좋아서 올랐다 이런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테마들이 같이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시면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그런 어떤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일단은 뭐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뭐 매수가까지 한번 뭐 거의 전 고점입니다. 매수가 오면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고생하셨던 거 매수가 오면은 조금은 정리하면서 비중은 일단 확 줄여놓으라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던 전략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정혜환 시사께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이번에 이익 구조 한번 보니까요. 2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해요. 뭐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도 괜찮다고 합니다. 뭐 실적 시즌에 빠질 것 같거나 그런 안 좋은 재료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파워로직스 연이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는 02-3153-2611번 이쪽으로 전화만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로부터 시원한 해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삽목전공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삽목전공 뭐 테마주인데, 그쵸? 4대강 뭐 대우나 테마주인데 얼마에 사셨나요? 4,820원이요. 4,820원이요? 이거 사신 지가 최근인가요? 4월 초. 아, 4월 초 4,823원. 그래요. 지금 뭐 4,800원 정도에 사셔서 한 5,000원 뭐 조금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네네. 쭉 조용한 가운데 조금씩 요리어 빠지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3,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삽목전공에 대해서 삽목전공 처음에 사셨을 때 요런 전략으로 가가지고 요렇게까지 수익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처음에 플랜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7월 달에 그 용역 발표를 좀 미리 좀 알고 네. 그때 정도에 어느 정도 시세가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이익을 보고 팔려고 그랬는데 네. 그 7월 달에 또 용역 발표가 연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들고 가야 되나. 그 현금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좀 그 이익이 나면 현재 손실이 좀 있는데 네. 하반기까지 들고 갈 용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투자 쪽에 상담 좀 드리려고. 예, 일단 연기된 그 용역 발표를 일단 한번 기다려서 끝까지 그 발표를 들어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네네. 계속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네네. 뭐 크게 발표 났는데도 크게 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줄 것인가, 뭐 여유는 있다고 하셨어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들고 갈 생각도 주가만 간다면 있다고 하셨고. 예, 4,820원대 같으면 극히 뭐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목전공은 4대강 테마죠. 네. 4대강 테마들의 이제 저침에 그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4대강 테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고 이 종목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4대강 테마들 종목이 거의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뉴스와의 어떤 그 호재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삼목전공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행보를 보이면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 강보합이 흐르고 있지만은 오늘 또 윗골을 달아서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매수가를 보시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반등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은 힘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매수 뭐 한목에 뭐 오르기는 힘들겠지만은 연차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하방 쪽에 했던 보면은 3,400원 전저점 꼴입니다. 3,4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또 그 하락 쪽으로 또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실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3,800원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비중은 좀 축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비중은 그렇게 지금 70%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뭐 어떤 그 3,800원, 그 3,000원대 이탈을 한다면은 3,500원대를 한다면은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사실 여기서는 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자리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없는 자리일 뿐더러 비중 70% 되면 사실은 뭐 추가 매수한다 해봤자 30%한 100%잖아, 그죠? 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 박스권 탈출, 4,500원 탈출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500원 탈출한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부의 발표,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4대강 테마의 발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뭐 정부가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기다리는 발표들인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주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감내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서 이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말씀을 확 바꾸시면서 3,800원 정도 이탈을 하면 한번 비중을 좀 줄여보자. 70% 비중 많다고 얘기하셨다는 거. 그것이 이제 3,700원, 800원이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뭐 지금까지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4,500원 선이 좀 그 위쪽으로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500원이 위쪽으로 좀 많이 뚫리는지 보시고 뚫린다면은 힘이 좋다면 4,800원대 뭐 매수하셨던 그 가격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조금씩이라도 3,800원 깨지면은 비중을 그래도 좀 줄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액션이 되겠네요. 예, 뭐 위쪽으로 좀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서 턴을 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요. 예, 삼목전공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그래도 이게 더 좀 물어보고 싶다는 사항 있으시면 더 여쭤봐도 괜찮거든요. 아니,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네. 매도 가격을 저희가 몰랐는데 네. 일단 상담 받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3,800원 깨지지 않길 바라겠지만 깨진다면 또 발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10시 17분인데요. 한 통화 정도는 더 받아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나봐요,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예, 삼성물산인데요. 네. 아니,
전문가들이 뭐 네. 45,000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네. 불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얼마에 사셨는데 45,000원 떨어지는 게 불안하실까요? 62,000원요. 아, 그러시구나. 62,000원. 아, 좀 많이 이제 고점에서 사셨는데 45,000원까지 떨어진다라는 분석까지 있고, 예, 얼마 전에는 5만 원도 깨졌었던 삼성물산. 오늘은 일단 뭐. 네네, 여러 번 예. 깨지던데요. 맞아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분석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싸다 해가지고 그래도 좀 오늘은 기분이 꽤, 뭐 어제 그 전일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자, 6만 원대에서 사셨지만은 45,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5만 원대에서 오늘 반등해도 썩 기분이 좋지 않으시면서 불안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삼성물산 일단 또 건설 쪽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안 좋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좀 손절을 생각하시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예요. 네, 삼성물산은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한 또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네. 그게 무산되는 또 될 위기도 있고, 또 건설주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아파트를 좀 사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힘든 것보다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어떤 침체도 좀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가주 매수가 좀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싸다 싶은 어떤 저가주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조금씩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65,000 같으면 65,000까지 오르기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55,000에서 58,000원까지 보시는 대응 전략이 필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대에서 돌파한다면 여기에 어떤 매물대도 좀 있고 여기 돌파 힘이 강하면은 뭐 가지고 계시는 좋겠지만은 여기서 또 까지 올라왔다고 다시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5,000원, 58,000원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손절가는 49,100원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좀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주 매수 유입에 따라서 조금 크게 오르고 있지만은 내일 모레 쉽게 말하면은 다음 주까지 잘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물산까지 마지막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49,000원 깨지면 그때 손절, 오늘 또 많이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니까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손절하면 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55,000원, 58,000원 보면서 대응하자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1,744포인트네요. 어제 종가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1,750도 일단 한번 찍어 보았고요. 1,752포인트 전고점에 불과 2포인트 갭까지 한번 좁혀본 날입니다. 외국인이 500억 이상 사주고 기관이 또한 400억 이상,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 비차익 합쳐서 2,000억 이상이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또 2,000억 이상이나 팔면서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차익 실현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고점 돌파가 오늘 장중에는 아직 가능하지 않았지만 장중에 혹여라도 터치하거나 종가 기준 전고점에 많이 붙으면 어떤 분석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이상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꼭지라는 얘기가 나올지. 하지만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목이겠죠.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적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